보시면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가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그제네요. 그제 기사로 요새 반포 원베일리 핫 이슈죠. 반포 원베일리 국평 사상 최초로 국평 평수에 60억이라는 실거래가가 찍혀서 이제 국평 60억 난리난 반포 오세훈 긴급 등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묶여있는 지역들이 어떻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이나 청담동 등등 서울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까지 네 군데가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데요. 사실 지금 똘똘한 한 채 추세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의 집값이 상승을 더 폭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서울의 메인 지역들의 집을 매매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금 반포동, 한남동 등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넘는 그런 실거래가가 찍혔고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베일리가 60억을 찍었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주변 지역으로 오히려 퍼져나가는 거군요. 그쪽을 못 사게 하니까 그 주변에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지역을 매매를 하다 보니까 더 폭발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에 또 반포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외지역 근데 만약에 반포동을 또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흑석동 쪽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신축 아파트들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국평 60억 난리난 반포 오세훈 긴급 등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검토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반포 국평 60억 신고가 찍은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비규제 원인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격 초고가를 찍고 있는 지역 단지들은 강남, 서초, 송파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아실에 보시면 서울의 2021년 9월달부터 2024년 9월달까지를 보시면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가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집값들이 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봄으로써 가치를 두는 것인데 지금 보면 토지로 묶인 지역이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뚜렷하게 알 수가 있다. 묶여있지 않은 다른 지역들은 지금 2021년도부터 보면요. 지금 2024년도까지 서울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심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를 기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고요. 보시면 강남구 한 최근 3년을 보시면요. 매매가 전세가 갭 보이시죠? 그리고 서초구 갭 보이시죠? 그리고 용산구 한번 볼까요? 갭 보이시죠? 근데 제가 있는 영등포구 보시겠습니까? 전세가가 매가를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고요. 그냥 아무데나 찍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도강 전세 매가 보이시죠? 전세가 얼마? 이제 매가는 계속 하락세 추세인데요. 전세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주황색이 전세가거든요. 노원구 이렇고요. 도봉구 전세가 그렇고요. 그리고 금천구 한번 볼까요? 금강 전세가가 역전을 했고요. 그리고 관악구 역전했습니다. 구로구 전세가가 역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있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매가는요. 아직 상승 기조를 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세가 폭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전세가가 폭등을 하는 이유는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왜 생겨났을까요? 왜 경기도 지방과 서울 이면에 있는 집들은 왜 아직 상승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까 똘똘하지 못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던 분들이 그것을 다 전부 매각을 하시고 그 자본금을 전부 모아서 똘똘한 지역으로 지금 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상태가 된 상태에서 자금을 모아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러한 지역의 집값들이 상승을 하고 이제 2급지, 3급지로 그러한 똘똘한 한 채의 개념들이 점점 더 아래쪽으로 퍼져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서울 외곽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중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요 지역 일부의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막는 그것이 과연 전체적인 국민들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지역도요,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시면요, 오른 지역 과천은 거의 서울이라고 보셔야 하잖아요. 과천 빼고는 지금 경기도 지방 오른 지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거점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규제에 나서려고 하는지 전체적인 심리를 죽이고 있으면서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지금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25일이니까 이제 8월달 거래량에 대한 집계가 약 5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900건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거의 9,000건을 7월달에 거의 9,000건을 육박하게 찍었던 거래량이 지금은 약 6,000건 에서 6,200건 정도 사이를 찍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건 정도 줄어든 것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3,000건에서 14,000건이었는데 지금 약 5일이 남은 상태에서 지금 12,900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 1,000건 정도, 1,000건, 1,500건 정도 줄어든 거라 경기도에 대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서울의 거래량이 약 30% 정도 쪼그라들었다.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9월 달에는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들지만,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는 이제 대출 규제 총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새해가 되면 여신 한도가 다시 제로 베이스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출이 전폭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잔금을 이번 연도에 지금 계약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잔금을 내년 1월, 2월, 3월 달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건 만약에 지금 계약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잔금을 미루시는 것이 대출을 받으시는 데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0년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었고요.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목동 대치동 신고가 속출, 한 달 새 1억 뛰어, 음마 전용 23억 신고가 나와. 네. 여의도 토지거래 허가 이후 첫 신고가 찍었다. 그리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로 재지정 투기 수요는 원천 차단하겠다 했지만,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의 가격 떨어졌습니까? 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 어떠한 효과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떠한 그런 효과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인지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반포동을 묶겠다. 그러면 동작구의 흑석동 지역 같은 곳으로 또 풍선 효과가 빵 하고 튀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주택자 규제의 역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곳들이 오르냐,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 집이 많으면 종부세라는 세금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규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싹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그런 성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 똘똘하지 못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다 보니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 지방의 물건들이 하락하면서 서울의 중심 지역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이 부동산의 양극화를 계속해서 벌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으로 규제를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문제점, 세제 강화의 똘똘한 한 채 심화, 정부가 세제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를 늘리면서 또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불러왔고 서울의 집값 폭등과 지방 소멸을 초래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제를 강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특정 지역 내 똘똘한 한 채로 집중과 가수요가 발생해 양극화가 심해졌고 그러므로 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던짐으로 해서 전세, 월세에 대한 그런 공급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면서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전세가의 상승, 전세가의 폭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동탄이 있는 신도시 쪽에 그러니까 집을 사지 못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에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지금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니까 매매가에 대한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전세가에 대한 상승 움직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근데 전세가의 상승은 곧 매가의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내년에는 기본적인 절대값에 대한 공급량이 더욱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도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자치구별 평균 실거래가 가격인데요. 보시면 서초, 강남, 용산, 송파 보이시죠? 근데 오히려 강북 쪽은요 평균가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조차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 경기도, 인천, 심지어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양극화를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규제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로 인해서 싹 다 팔고 좋은 데로 가.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싹 팔고 좋은 집으로 하나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시는 거다. 서초, 강남, 용산, 송파 같은 지역들이 대출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물론 대출이 나오는 만큼 받아서 가시는 건 맞지만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한들 어쨌든 10억 이상의 내 현금 총알이 있어야지만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 끌어 모아서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의 정책은 서울 지방이 오르는 지역은 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외곽 지역과 경기도, 인천 그리고 지방 지역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 국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서울을 잡기 위해 초과상간을 전부 다 태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검토하겠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이 주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집을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검토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부의 이런 기조가 서울을 집중적으로 틀어막겠다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중심 지역의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약간 허탈감마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